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글을 써내려가야 할지 참 가슴이 막막하네요. 오늘부로 정말 고아가 되었습니다. 저는 34살의 여자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가장 처음 떠오르는 기억은 부모님이 늘 다투셨던 기억입니다. 하루는 제 앞에서 심하게 다투시다가 아버지께서 어머니 머리를 재떨이로 때리셨는데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흐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이후 기억은 흐릿한데 그나마 또렷한 마지막 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아빠가 사채빚을 지셨고 가뜩이나 몇 없는 집 가구 주전부리까지 빨간색 압류딱지가 붙었는데 아빠는 술을 드시고 계셨고 엄마가 어린 남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우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제게 예쁜 옷을 입혀주시고는 김밥 천국처럼 다양한 메뉴를 파는 식당에 데려가 오므라이스와 참치김밥 한 줄을 제게 먹이시고는 외할머니 댁에 절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냥 직감으로 알았어요. 엄마가 나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엄마는 떠나려는 거구나. 돌아오지 않을 거구나. 10밤 자고 데리러 올게 하던 엄마에게 제발 나 버리지 말라고 엉엉 울던 제가 떠오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어린 시절에 저도 믿지 않았어요. 정말 10밤이 지나면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10손가락으로 지낸 밤을 세고 10손가락이 다 접히면 다시 펴서 또 세고 또 세고 고작 7살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얼마나 무능력하게 느껴지던지 그 뒤로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크고 나서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엄마는 무남동녀 늦둥이 외동딸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도 출신도 모르는 아빠가 엄마에게 반해 쫓아다니다가 엄마의 마음까지 결국 얻어냈고 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학업도 반대하는 가족들도 다 내팽개친 채 결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외할아버지는 알아 누우셨고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그 3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갈 곳 없는 원망을 제게 쏟아내신 거죠. 갑자기 돌아온 금지우급 예쁘게 키운 딸이 외손녀라고 떠넘기고 간 제가 얼마나 미우셨을까요? 대놓고 말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엄마의 인생을 망친 건 저라고 원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외할머니는 제게 관심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외할머니도 저와 마찬가지로 혹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를 딸을 기다리시는 건지 제가 엇나가는 것만큼은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초등학생 때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가고 빨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옷들을 입고 가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혼이나 왕따를 당하는 건 신경을 안 쓰셨지만 집에 들어가기 싫어 동네 놀이터에서 혼자 보내다 밤 늦게 들어가는 날에는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애정을 담은 훈육이 아니라 차마 초등학생에게 할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만큼 저질스러운 말들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네가 다방년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린 게 발랑 까져서는 동네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는 거 아니냐. 집에 퍼뜩 들어와서 집안일을 해놓지는 못할 망정 더럽게 노느라 싸돌아다니냐. 태생부터 질 나쁜 년이 들어왔다. 같은 말들이요. 한겨울에 찬물에 맨손으로 손빨래를 시켜 손등이 다 까져 피와 진물이 날 정도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는 외할머니의 식사를 차려야 했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사계절 내내 찬물로 샤워해야 하고 여름용 얇은 이불 하나로 버텨야 해서 감기는 늘 달고 살았었습니다. 오죽하면 감기를 달고 살다가 한겨울에 걸린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일주일이 제가 가장 편하게 쉴 때였습니다. 매일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새도 없이 벌어진 일들에 돌아오지 않는 엄마와 기다리는 나를 미워하는 외할머니 사이에서 왜 하필 나였을까? 동생은 왜 데려갔을까? 왜 나만 이곳에 버리고 갔을까? 대답도 드릴 수 없는 그 질문들로 밤을 지새운 나날들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분노만 커졌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정말 질 나쁜 친구들을 만나 어울렸습니다. 그 친구들과 친구였으니 남들의 눈에도 저 또한 질 나쁜 아이로 보였겠지만 그때는 제 세상은 그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남자들이랑 어울려 놀고 동네 언니 오빠들이 구해온 술을 공터에서 몰래 마시거나 돈을 빼앗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걸 제외한 대부분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과거이기에 누군가 비난을 해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머리가 크니 할머니의 무자비하고 맹목적인 비난에도 반항심만 더 늘어가더군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반항심이 심하던 저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려던 은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집부터 방과 후 수업비까지 물심양면으로 저를 지원해 주시던 은사님께서는 제 사정을 듣고 나서는 자취방을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덥고 자라며 따뜻한 이불을 사 건네주시던 은사님의 손을 어떻게 여태까지 잘 버텨왔다며 제 이야기에 눈물을 흘려주시던 그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은사님의 하유와 같은 사랑 덕분에 저는 뒤늦게나마 바르게 자랄 수 있었고 대학 진학을 했고 비로소 남들처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은사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뒤늦게 시작한 공부로는 사실 어려웠고 공부에 매달린 만큼의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직장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과거를 돌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유 같은 거 단 한 번도 궁금해 본 적도 없고 부모님이 보고 싶었던 적도 없지만 한번 시작한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아빠와 같은 사람과 사는 게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나를 찾아하고 싶었지만 미안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자취를 시작했을 때 찾아왔지만 내가 없었을 수도 있지. 한 번 터져버린 생각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분을 통해 찾은 아빠는 이미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번호 말소자셨고 엄마의 최근 전입신고 주소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적혀있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집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을지, 엄마가 나를 알아봐 줄지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천륜은 천륜이라고 만나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는 한눈에 엄마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조금 늘었고 표정은 조금 더 밝아졌지만 한눈에 봐도 엄마인 것을 알아보겠더라고요. 첫날은 엄마를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벅차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용기를 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저를 알아보신 듯 흠칫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표정은 없고 겁에 질린 사람처럼 집에 들어가시더군요. 당황감에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무작정 엄마가 들어간 집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계속 눌러대니 엄마가 다시 나오셨고 따로 얘기하자는 말씀과 함께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엄마는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쪽이 가까웠습니다. 엄마가 그날 제게 하신 이야기는 이제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본인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 재혼한 사람은 아들만 있는 걸로 알지 딸이 있는 건 모른다. 자기도 행복하고 싶은데
이제와 방해하지 말아달란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게 세상이 무너지는 거구나 싶더군요. 혹시 하며 가졌던 일말의 기대감마저 산산조각이 나니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면 돈을 주겠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남 대하듯 저를 대하는 엄마를 보니 어린 시절 가졌던 증오심과 원망이 다시 스멀스멀 끌어올라왔습니다. 됐다. 나는 돈 받으러 온 거 아니고 엄마가 날 그리워하기는 했는지 궁금해서 왔다. 이제 가볼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무작정 그 집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엄마의 남편으로 보이는 분을 보고 그분께 다가가 땡땡땡씨 부인이냐? 저 그분 첫째 딸이다. 엄마가 나를 20년도 전에 버리고 갔다. 오늘 혹시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찾아왔는데 재혼하셨다더라. 그런데 내 동생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신다길래 말해드린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을 붙들고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억도 나지 않은 제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누님이라는 낯선 호칭으로 운을 뗀 동생은 자기는 너무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 누나의 존재가 흐릿하게 기억엔 있지만 그조차 사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채로 살아왔다. 어머니께 물으면 누나가 없단 말이 돌아왔기에 본인의 상상이거나 허구의 존재거니 했다. 그런데 누님의 소식을 이렇게 들으니 마음이 무겁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감히 가능할 순 없겠지만 누님의 존재를 모를 땐 어느 누구보다 단란했던 가정이 누님의 섣부른 행동으로 부모님께서 늦은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 그래서 원망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 한켠에 희망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야 인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아였고 제게 부모는 없었다는 것을요. 다행인 건 저의 이런 모든 점을 알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저의 폭탄 발언으로 말년이 고되시겠지만 저는 앞으로는 제 가족을 지켜나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다고 장담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